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 시작됐고요. 곧 3월이 다가오는데요. 오는 3월에 전국에 36,11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내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입주 폭탄에 따른 역전세난이라든지 전셋값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보다 86%가 늘어난 19,02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이죠. UNS 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아파트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보다는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뜨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부동산 기사가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잇따른 규제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거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고 상업 업무용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1,305건으로 전월 대비 6% 하락했으며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2만 6,580건으로 전달 대비 4.46%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은 주거용 매매 거래는 감소했지만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89건으로 전달 대비 20% 감소하면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5,451건으로 전달 대비 6% 증가했으며 1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유동자금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규제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라는 상식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규제 소나기를 피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열 아파트 안 부러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정말 네, 오늘의 주제를 제가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라는 상식을 버려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뭐 부동산 투자 그러면 뭐 당연하게 그냥 부동산은 아파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아파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모든 규제책들이 뭐 6.19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8.2 대책, 뭐 중간에 또 많이 있었었죠. 뭐 11.3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제 9.13 대책까지 해서 모든 대책들이 아파트 규제,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규제는 규제대로 쏟아지고 있는데 또 입주 폭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 호황기에 분양되었던, 보통 이제 분양을 하고 실제 입주 때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 3년 전 아주 아파트 시장 호황기에 공급됐던 것들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오는 아파트 시장의 어떤 입주에 대한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뭐 최근에 그 많은 그 걱정들이 있죠. 자, 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그 아주 유명 그 국내 일간지들의 아파트 관련된 헤드라인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죠. 서울 아파트 청약 불패 공식 깨지나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뭐 최근에 그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신규 아파트 청약, 지금까지 뭐 서울 중심권 아파트에서 청약 시장이 1순위 미달이라는 거는 뭐 상상을 못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 이런 거.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주 연속 하락. 그렇죠. 뭐 지금 계속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을 맞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전세가까지 하락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헤드라인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자, 심지어 우리가 강남 불패, 강남 아파트 불패라고 했던 강남 아파트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반적으로 뭐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가면서 실제 최저가보다 이제 많이 올려 쓰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경매 시장까지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아파트 관련 뉴스들, 아파트 관련 헤드라인들은 전부 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 결국 부동산은 아파트라는 공식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거, 저희 프로그램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또 잘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 그 다른 것들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파트 규제에 대해서 좀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되는 것들은 바꿀 의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 그 거래세 인하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뭐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보유세를 강화하니까 거래세 정도는 좀 인하를 해줘야 지금 이런 아파트 시장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안 하겠다. 좀 더 부동산 가격, 좀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죠. 뭐 2017년 5월 이전 수준으로까지 하락.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본다라면 일반적으로 뭐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억에서 8억 정도까지 더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보고 있는 것들이죠. 더더구나 뭐 최근에는 그 전월세 그 상한제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에 대한 어떤 그 논의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까지는 뭐 아파트 그냥 뭐 특별히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많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뭐 좀 끄떡없이 좀 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화를 하는, 더더구나 뭐 RHMS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임대주택 그 관리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규제책들이 현 정권하에서 완화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아예 생각을 갖고 출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이제 4월에 아파트 지금 이제 공시가격들 이제 나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유세 뭐라든지 지금 많은 이제 세금들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좀 더 아파트에 대한 부담감들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겠고. 자, 더더구나 이제 가장 심각한 건 이거죠. 불 꺼진 아파트. 사실 뭐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자, 일단은 그 입주율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분양을 받고 나서 하면 입주 기한이라는 걸 정해 주죠. 네,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서 한 달 내에는 입주를 해라. 뭐 2달 내에는 입주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잔금을 해서 잔금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 일반 분양 수분양자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어떤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입주 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꺼진 아파트들이 지금 뭐 많은 곳들은 60에서 70%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00가구 정도가 있다 그러면 실제 입주는 300에서 400가구 정도만 입주를 하고 아직까지 5, 600가구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은 경우에도 보통 20, 30% 정도는 지금 입주율을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라든 뭐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뭐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불 꺼진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주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걱정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좀 더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전세가율도 거의 50%대로 거의 뭐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라 그러면 내가 현금이 5억 이상을 가지고 뭐 있어야 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한 뭐 시세 차익만 노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이제 한 뭐 6년, 5년, 6년 정도 남았는데 2025년 예상했을 때 평균 가구원 수가요. 2.34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애가 없는 가정, 그러니까 한 자녀도 없는 가정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평균 가구원 수가 겨우 2.34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때 1인 가구는 이미 1인 가구는 한 28.6% 정도 되니까 1인 가구가 지금 가장 많은 가구 수인데 2025년이 되면 무려 31.9% 30%대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집 중에서 3집은 이미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자, 결국 아파트 쪽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3인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것들이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3인, 4인 가구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이 2025년만 되더라도 평균 가구원 수도 2.34명으로 뚝 떨어지고 1인 가구도 거의 31.9%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뭐 정부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파트 쪽의 어떤 시장들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요. 자, 열 아파트 안 부러운 수익형 부동산. 그렇죠. 지금까지 아파트만 했던 것들인데, 자, 결국 아파트 시세 차익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는 쾌수천을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들은 뭐 수익이 아니라
무조건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 시세 차익이 가장 안전하다는 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라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라는 바로 이런 콩깍지를 벗으면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콩깍지 이젠 좀 벗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은퇴 후에 일할 때의 월급을 목표로 제가 투자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알고 있는 뭐 그 형님인데 뭐 이제 그 지금 교수로 계신데 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만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막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은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불안할 텐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냐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알짜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은퇴 후에 오히려 여행 다니면서 오히려 내 편안한 시간을 좀 쓰겠다. 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할 때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탄탄하게 내가 짜놓는다 그러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들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그 부자들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금융에 한 10억 정도, 그렇죠. 뭐 현금도 좋고 금융자산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자들의 총자산 구성비를 봤더니 부동산에 현금도 10억 이상 가지고 있지만 무려 부동산의 53.3%로 절반 이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방법은 뭘까요? 부자들을 따라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많은 돈을 버는 뭐 기업가라든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TV에 나오는 스타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돈 벌면 늘 뉴스가 따라오는 게 있죠. 뭐냐면 어디에 빌딩을 샀다더라, 어디에 상가를 샀다더라, 어디에 뭐 그 다세대 주택 같으니까 뭐 종합적으로 나오는 이제 점포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수익형 부동산들을 다 그렇죠. 상당수가 건물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수익이 나오는. 결국 뭐 기업이라든지 또 연예인들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미래의 소득이 불안정하잖아요. 현재는 많이 벌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건물 소유자, 건물주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는 거, 요것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10아파트 안 부러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자,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큰손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KT 쪽으로 해서 지금 뭐 그 레지던스 같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파트 뭉칫돈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좀 옮겨가려. 특히나 이제 지방에도 꽤 큰 손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상가라든지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서울 중심권 쪽으로 오려고 하는, 예전에는 뭐 지방 부동산들 쪽에도 아파트 투자 많이 했다면 이제는 어쨌든 아파트 쪽으로 몰렸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지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한 채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내가 처음부터 막 빌딩을 사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뭐 수백억짜리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뭐 월세가 조금씩 나오는 상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조그마한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라든지, 어쨌든 자신의 투자금에 맞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초보 투자자분들 지금 저희 뭐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초보 투자자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출을 받는다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소액으로, 그렇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높은 수익률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어디 가면 20% 수익을 확정한다, 30% 수익을 확정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그 주변에 시세하고 어느 정도 맞게 책정되어 있는 정말 상식적인 이런 수익률. 자, 그렇지만 그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높은 것도 사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특히나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내재 가치 쪽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더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수익이 오히려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미래 가치, 내재 가치가 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요. 또 투자 수요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변수도 많고요. 또 다양한 주의사항들까지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께 더 자세한 강의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2번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주중에 만나보실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는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역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리 신청하고 찾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다양한 문자 사연들이 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은요. 끝번호 256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자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월세 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로 사실상 주택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 남겨주셨어요. 자,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이슈 시그널에서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걱정되셔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자, 일단 뭐 좀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19일 날이었죠. 네. 좀 며칠 전인데 19일 날 이제 그 한국주택
학회라는 이제 그 뭐 또 대표적인 학회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이제 뭐 그 아무래도 뭐 주택 임대 안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죠. 일반적으로 지금 세미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니 뭐 그냥 일반 학회에서 세미나 정도 한번 해서 나왔던 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뭐 이렇게 그 이슈가 될 수 있느냐.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뭐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는 지금 이제 학회에서 지금 얘기가 됐지 지금 당장 이것을 뭐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시청자님 지금 뭐 당장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 자, 그렇지만 왜 그렇다면 지금 그냥 학회에서 그 발제자가 한번 했던 얘기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 배경을 보면 바로 이거죠. 사실상 그 김현미 장관이 지금 계속 지금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뭐 그 전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RHMS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그 임대주택 렌트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가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뉘앙스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마치 지금 주택거래 그냥 매매는 지금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전월세 쪽도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 지금 뭐 봤더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18만 가구 중에서 실제로 지금 그 파악이 가능한 것들이 뭐 약 한 49만 가구 그러니까 약 한 41% 정도 이 정도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60만 가구 정도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거의 한 20% 정도밖에 그러니까 약 한 10만 가구 정도밖에 이렇게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만 가구 정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파악이 지방은 한 20%밖에 파악이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하로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지금까지 정부가 전월세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들은 일단 뭐 그 확정일자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럼 그 내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이제 그게 보통 그 정부 기관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등록이 되다 보니까 파악이 되고 자, 또 하나는 보통 연말정산할 때 그 세입자들이 이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치 지금 뭐 지금 주택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은 또 그 실거래법 위반으로 또 이런 많은 또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실시가 된다라면 세원이 다 노출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까지 뭐 특별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월세를 받는 데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원에 노출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좀 그 힘든 것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아니면 또 이런 그 학회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면서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원이 드러나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을 해서 등록을 하고 혜택을 보는 거 임대소득세가 무려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주택임대사업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다양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문자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끝번호 88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했을 때 야, 그거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놔.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대법원에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우리 앵커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사실 뭐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9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995년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명의,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제 실명제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부동산을 실제 내 것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오는 거죠. 뭐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그때 그 전까지는 명의 신탁,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오는 명의 신탁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것은 뭐 불법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95년에 이제 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제 드디어 부동산 이제 실명제가 시작이 됐고, 뭐 만약에 이제 이것을 어겼을 때는 매매가의 뭐 그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의 30% 뭐라든지 아니면 뭐 최대 뭐 징역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더더구나 뭐 2억 원 이하의, 그러니까 아주 페널티가 굉장히 큰 거죠. 자, 물론 예외적으로 그 되는 경우도 있죠. 부부 간의 명의 신탁. 그렇죠. 아, 이거 원래 내 집이지만 내 아내 이름으로, 또 원래 그 뭐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그 다 돈을 벌어서 샀지만 남편 이름으로 하는 어떤 부부 간의 명의 신탁은 합법적이죠. 뭐 그거는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 종중 간의 명의 신탁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강는 유 씨다 뭐 이러면 그 종단 거기에서 네, 종중들이 뭐 누구 한 명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어른 이름으로 그런 것들은 좀 허용이 되고 있었고, 아니면 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누구 뭐 그 뭐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이름으로 해놓을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그렇게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명 이름으로 해놓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불법이었죠. 더더구나 이제 2002년에 이제 그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명의 신탁자, 그런 이제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이 사람에게 이것은 명의 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뭐 20일 날이었죠. 이제 공개 변론을 하면서 5월쯤에 이제 뭐 좀 결과를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이것을 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불법 원행 급여다. 소위 말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도박을 통해서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가 돈을 잃었으니까 저걸 좀 부당이득으로 해서 나를 찾아주시오. 이거 안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범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부당이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을 통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도 그러면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 아니냐, 이런 거에 왜 법이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이런저런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공개 변론을 하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2002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 번 정도는 뒤집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명의 신탁을 해 놓은 경우에 이제 내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또 그 더더구나 5월 이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원상태로 이렇게 좀 돌려놓는 것도 좀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되찾을 수 없다는 쪽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대법원 접원합의체에서는 5월쯤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강의라든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매주 2번씩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 진행됩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주말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미리 신청하시고 찾아가시면 더 알찬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마이스 산업의 중심,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마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상가가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저도 오늘 좀 기분이 좋은데요. 바로 마곡. 그것도 마곡지구 안에 있는 뭐 이제 상가를 좀 추천할 수 있어서 뭐 아주 또 좋은데요. 뭐 지금까지는 뭐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금 마곡 쪽 안에 있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 뭐 지구 안에 있는 것을 추천드리긴 좀 어려웠었고요. 자, 이제 뭐 마곡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사실상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한 필지 딱 남아 있는데 이제 뭐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고, 어마어마한 필지들이 다 주인을 찾아갔고, 이제 거기 이제 속속 뭐 기업이면 기업 들어오고 있고, 상가면 상가 들어오고 있고, 업무 시설이면 업무 시설들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마곡 지구 안에 있다라는 거. 더더구나 마곡지구 안에서도 당연히 어떤 노른자이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마곡역, 그렇죠. 뭐 그 5호선 지금 마곡역이라고 하면 마곡역을 기준해서 바로 위쪽에 마곡의 가장 노른자이, 마곡의 가장 핵심, 바로 특별계획구역, 말 그대로 지금 스타필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스타필드 마곡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 그 마곡역에서 도보로 딱 2분 거리. 와, 어마어마하죠. 뭐 정말 초초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것이 9층 건물 중에서 상가 2층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뭐 성능,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데 가성비 가장 어딜까요? 1층은 뭐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기 좋은 곳이 바로 이런 9층 건물에서 2층 건물과 뭐 당연히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층은 거의 1층에 60에서 70% 정도의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자, 어쨌든 간에 9층 중에 2층에 있는 개방감 좋은 상가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더더구나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상가와 오피스, 그렇죠.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복합 빌딩이라는 거죠. 자, 테라스까지 제공을 또 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내 건물 안에 직장인들이 빡빡한데 바로 그 직장인들이 바로 내려와서 또 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마곡지구, 그것도 마곡역
초 역세권인데 자, 뭐 2020년 7월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마이스 산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4억 2,800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마곡의 핵심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곡지구 하면 발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대규모 개발로 이제 강남권 부럽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죠. 또 여기에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강서구 마곡동 입지 살펴봅니다. 자, 뭐 마곡지구 5호선, 마곡역, 도보 2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상가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네 번째도 입지 계속 할까요? 자, 어쨌든 상가는 몫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입지가 뭐 전부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마곡지구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뭐 들어왔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 오피스 밀집 상권이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특별계획구역 바로 마이스 복합단지를 품은 항아리 상권이다. 제가 이 항아리 상권에 대해서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마곡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이 마곡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곡 안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바로 이 역이죠. 지금 그 가장 가까운 쪽에는 지금 이제 스타필드 입점이 지금 예정되고 있는 바로 스타필드 이제 그 입지가 마곡 스타필드 입지가 되겠고, 바로 이제 그 위쪽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또 여기 많은 또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들어오는 바로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미팅, 인센티브,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컨벤션, 예를 들면 이제 국제회의 같은 거죠. 더더구나 익시비션, 뭐 전시 전람 같은 요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마이스 산업들. 지금 뭐 SH공사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프랑스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박람회까지 가서. 그래서 지금 마이스 산업 쪽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개발 프로젝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바로 그 앞에 본 상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뭐 그 영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곡지구 안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LG 사이언스 파크가 되겠습니다. LG U+, 뭐 LG 생활건강, LG 화학, 뭐 LG 붙은 모든 그 석박사 연구원들은 다 모이는 곳이 바로 LG 사이언스 파크인데 이미 17,000명이 입주를 했고 이제 앞으로 22,000명까지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지금 LG 사이언스 바로 옆에 있는 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 주변으로도 보면 롯데중앙, 넥센, 뭐 한국도레이, FITI라든지 이랜드, SOL, 코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16만 5천 명이 다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곡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5월 달에 이제 정식 개장을 하면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생기겠죠. 마곡 중앙공원에 왔다가 당연히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상가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2대 서울병원 지금 1014병상 어마어마한 2대 서울병원이 2월 7일부터 이미 개원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바로 같은 그 업무지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마곡 아파트 단지들이 그대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그대로 받치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항아리 상권이다,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위쪽은 위쪽대로, 옆쪽은 옆쪽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여기대로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항아리 상권 안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상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들에 꽉꽉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것 같아요. 자,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또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 또 16만여이 넘는 근로자를 품고 있는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그럼 이 상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금액에 내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또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건물 멋지게 9층으로 이렇게 복합 상가와 업무 이제 복합으로 올라가는 업무지구 안에 있거든요. 이 중에 바로 가장 그 조망권이 좋은
2층 상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4억 2,8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보증금 4천에 월 160만 원까지 안정적인 수익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마곡처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더구나 석박사 연구원들 같은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대출이 6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계약금 10%만 내고 지금 중도금 4차까지는 또 무이자로 진행되고 마지막 10% 잔압 한 번만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금이 1억 3,100만 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자, 이제 아파트 투자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투자 대체 가능한 정말 마곡의 노른자의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고요. 자, 고소득,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고소득, 바로 직장인 16만 5천 명이 그대로 움직이는 상권은 말 그대로 넥타이 상권, 넥타이 부대들이 많이 움직이는 넥타이 상권이라는 거, 일자리 상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내 건물 안에 업무가 있고 실제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업무지구로 돼 있어서 업무지구 오피스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만 타고 바로 내 상가로 내려올 수 있는 바로 엘리베이터 상권이라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강서구 마곡동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투자 정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촌이죠. 신촌하면은 대학교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대학생들의 수요가 가득하고 또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이곳에서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촌이 좋아, 신촌이 좋아. 역시 네, 주거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신촌이죠. 바로 창천동이 바로 신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촌 안에서도 바로 2호선 신촌역 당연히 핵심이 되겠죠. 이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1인 가구가 많이 좋아하는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그런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계속 좀 설명을 또 드리라고 하니까 쭉쭉 가겠습니다. 네. 자, 입지 여건 말씀드리면은 자, 연세대 정문에서 그렇죠. 신촌역 도보 3분 거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더더구나 여기도 신촌 2대 거리하고요. 홍대 그 상권이 이어지는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자, 종로, 마포, 여의도, 상암 4대 업무지구에 여기도 일자리까지 있는 그런 오피스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신촌역에서 제가 도보 3분이라고 말씀드렸고 홍대 입구역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역과 홍대 입구역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홍대 입구 상권하고 신촌 이쪽에 2대 상권이 그대로 이제 겹쳐지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연세대, 이화여대, 서광대, 홍익대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그런 사립대학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해 있는 데다가 자, 이쪽에다가 지금 시청 쪽, 서울역 쪽 종로 상권도 그대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덕, 마포 업무지구도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주 근접이 되겠죠. 자, 서광대교 건너면 바로 또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쪽에 있는 직장인들도 또 그대로 올 수. 최근에 신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직장은 종로나 공덕이나 여의도 같은 곳에 있어도 나는 신촌에서 주거를 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또 여기서 홍대 입구에서 공항철도 이용하면 상암까지 그러니까 상암, 여의도, 공덕, 마포 그다음에 종로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주변에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북아이언 뉴타운 같은 이런 3만 세대의 또 어마어마한 이런 고급 주택가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게 222세대로 올라가 있는 대로변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세탁기, 냉장고 다 되어 있죠. 여기에다 인출식 식탁이나 학생들 책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프리미엄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격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2억 2,300만 원. 지금 신촌 쪽도 뭐 많이 올라가기 더더구나 이쪽은 또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매매가들이 보통 뭐 한 2억 5천, 2억 6천까지도 가고 있는데 신축이면서 2억 2,300만 원이라는 거고 자 전세 2억 1,000만 원 활용을 하면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신촌에 있는 프리미엄급 오피스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한국의 보스턴, 그렇죠. 뭐 하버드나 MIT가 있는 보스턴 같은 곳이 바로 신촌이 되겠는데 이곳을 청년 창업의 허브로 일자리를 키운다라는 거죠. 한국의 보스턴 신촌에 브랜드 파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무 지역이면 업무 지역, 상권이면 상권, 고급 아파트면 아파트, 유명 대학이면 대학 이런 사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신촌의 오피스텔이라는 거. 자, 주교 명품을 원하는 욜로족들의 눈높이에 맞춰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역 초역세권 그리고 공실 걱정 없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나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설명드릴게요. 매주 2번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또 주말에는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0번, 02-2128-8560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